궁금한 게 취약전 아동한테 하는 교육들이 과연 나중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 아주 어린 나이에 조기 교육을 받았던 아이가 학교를 가서 과연 이게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근데 근데 그걸 안 해봤, 둘 다 안 안 했기 해봐가지고 때문에 궁금했는데. 조기 교육을 둘 다 한 거는 없고. 근데 이제 그 저희 아들이 약해서 수영이나 이런 걸 시켰다고 했잖아요. 7살, 6살 말미부터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수영하는 애들이 많이 없으니까 아이가 반에서 키가 작지만 나는 그래도 수영하고 뭐 자유형, 뭐 평형, 저병까지 해. 그게 되게 그 누군가에게 내세울 자신감 자신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뭘 조기 교육하는 거는 저는 반대지만 아이가 흥미 있어 할 만한 거 혹은 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주고 와 잘한다 열심히 했다 그런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드님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또 그 자신감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아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대한 고민, 조기 교육 자체보다는 그런 거에 어쨌든 부모가 계속 신경을 쓰는 거는 필요한 것 같긴 하네요. 비슷한 고민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뭐 24 더하기 48 이런 거를 배우기 전에 뭐 가정에서 뭐 교구나 이런 걸로 가서 수학 같은 활동들이 재밌는 거라는 인식을 주고 싶은데 당장에 뭐 계산을 어떻게 해라 이런 거 구구단을 외워라 이렇게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수 가지고 노는 게 재밌네, 수가 이렇게 원리가 있네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 교사고, 저는 입시 지도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3 EBS에서 이제 진학 지도실에 있었는데 입시 전문을 되게 오래 했고, 저희 누나는 초등교육 출신이에요. 그래서 교대 출신이라서 초등교육 쪽으로 하고서 이제 좀 되게 그냥 좀 건조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교육의 대부분의 목적은 사실 입시로 귀결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여기에서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갈리는 부분이라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초등학교 내에서는 저희 누나가 이제 그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혁신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혁신교육 쪽을 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의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이라는 제도권 내에서도 교육의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이들과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교육 과정 자체는 막 공부를 어떤 그런 지식을 막 이렇게 푸시하는 교육은 아니에요. 지금 교육과정 자체 체계는. 그런데 우리 그 사교육 시장은 굉장히 나름대로 커리큘럼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자식 교육에 대해서 되게 많이 되어 있는 형태고, 지역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강남권 같은 경우도 혁신학교들이 포진해 있는 어떤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들이 있는데, 미래 쪽이나 이런 데들은 제가 알기로는 혁신학교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가는 것에 대해서도 부모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쪽에서는 혁신학교를 가면 교육 망친다, 애들 공부 하나도 안 시킨다, 막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애들 공부 하나도 안 한다. 네. 그런데 그 혁신학교를 이제 만든 기본적인 취지는 그건 아니거든요. 되게 열린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어떤 그런 자기주도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 교육 과정이긴 해요. 그리고 혁신학교 안에서도 혁신학교를 가는 선생님들이 있고 안 가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하기 시작하면 되게 커지는데,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는 분명히 맞고요. 제가 입시를 지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 올라온 친구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 실질적으로 뭐
지금 문제가 되었던 뭐 그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형들을 분석해서 애들의 성적을 다 돌려가지고 대학별로 막 그런 입학사정관들하고 교류를 해서 대학별로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선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같이 하면서 자괴감에 많이 빠진 것들이 있고 EBS에서 이제 입시 상담을 하면서 너무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황폐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웬 상담을 해주려면은 아이를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다 쪼개는 거예요. 다 아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너무 저 스스로도 힘들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카이캐슬 네. 같은 거 보면 코디네이터도 있고 막 다 짜주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예 미리 어른들이 분석을 다 해서 이 학과를 가려면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동아리를 들어야 되고 어떤 논문을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미리 어른이 다 짜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등학교 초반부터 막 참여시켜요. 아이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학생부나 기록부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다 분석을 해요. 학생부를 다 쪼개서 학생부의 항목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항목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은 다 좋고, 왜냐면 평가를 내면은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거꾸로 접근하는 거예요. 평가 기준을 찾아내서 그 평가 기준에 맞도록 그 서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미리. 다 정보력 싸움이네 결국. 예, 그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뭐 자기소개서 하나를 작성을 해도 자기소개서도 다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과제를 문제점 발견하면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서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과정 자체를 학원을 가서 배워요. 결국 주입식이네.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또 많이 가는 거죠. 이게 왜 이 말씀을 왜 지금 우리는 아직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초등학교 엄밀히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뭐 하나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입학 대학 입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직접적 연관은. 왜냐하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 뭘 해도 의미가 없고.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로서의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에서 그런 시스템을 쫓아가려면은 그걸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되게 많이 해왔던 애들은 어쨌든 간에 적응력은 빨라요. 그런 적응력.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학원 가서 또 딱딱딱딱 이렇게 선생님들이 딱 찍어주면은 네, 1타 강사들이 찍어주면 막 찍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아이러니 하더라. 근데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입시가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또 그대로 갈 거라는 건 보장이 없어요. 바뀌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도 어쨌든 제 자식한테 교육을 그렇게 안 시키잖아요. 네, 이 길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저는 제 생각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 그 자체보다는 내가 그 지식을 탐색하는 방법. 그리고 저는 뭐 에티튜드라고 말을 하는데 태도.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